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새벽 이를 승인하며 마침내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진 지난 30일 중국 외교부는 다음 날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해서인지 일단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는데요. 中方注意到相关情况，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而不是相反。 하지만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핵잠을 보유한다는 소식은 주변국들에게는 썩 그리 즐거운 뉴스는 아니겠죠. CCTV에서 군사평론위원을 맡고 있는 두문용은 자신들은 핵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핵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늘 읊어대는 뻔한 레퍼토리를 앞세우며 우리나라의 핵잠 보유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韩国造船业包括涉核技术装备并不差如果美国把韩国前面的红线变绿线，这样韩国有可能会快速拥有核动力，甚至是拥有核作战能力。美国之前呢是逐步解禁，像之前导弹射程被限制，战斗部重量被限制，现在是能打多远打多远，能造多重造多重，美国不管了。而且呢在核字方面如果放韩国一马，那么韩国凭借着美国所提供的多重核保护，包括自己涉核动力的快速发展，有可能会在核道路上快速武装化，半岛局势会发生重大逆转。 그런데 여기 또 길을 쓰며 한국의 핵잠 보유를 반대하는 이가 있는데요. 대만의 시사평론가이자 대만 정치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라이 위에치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대만 내 대표적인 친중 인사이자 반한의 선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韩国人这样做的时候基本上朝鲜半岛的无核化就已经结束了，也就是说那就不存在了。那既然朝鲜半岛也开始都用核武作为它的一个战争军事武器的话，对于朝鲜的核武制裁就应该要解除。韩国打造核动力潜舰的话，那基本上你已经破坏了朝鲜半岛的无核化。 라이 위에치엔 대만 정치대학 교수가 이렇게 반대하지만 사실 대부분 대만 사람들은 우리가 핵잠을 보유하는 것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만에게 잠수함이란 단어는 아픔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해군 잠수함 전력은 1945년 미국에서 건조된 두 척의 하이슈 잠수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2차 대전 때 건조돼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만은 1980년 신형 잠수함 건조를 위해 네덜란드에 즈바르디스급을 개조한 하이롱급 잠수함 두 척을 도입, 추가로 4척을 더 도입하려 했지만 중국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에 위협을 느끼고 네덜란드를 압박하면서 대만은 결국 2척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 역시 유지 보수가 힘들고 무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전력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 결과 현재 대만 잠수함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노후화된 하이롱급 두 척이 전부인 대만은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거세지자 2017년부터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는 자국산 방어 잠수함 프로젝트 일명 IDS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고 2020년 11월 IDS 프로젝트의 잠수함을 착공, 3년간의 건조 작업을 거쳐 2023년 9월 28일 진수식을 거행, 추중 배수량 2,800톤의 이 잠수함은 하이쿤이라는 함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过去潜舰国造被认为是不可能的任务，但今天由国人自己设计打造的潜舰就在大家的眼前，我们做到了。 하지만 선체 건조와 진수는 이루어졌지만 이후 배를 띄우고 시운전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더니 급기야 올해 4월 30일 대만 매체들은 하이쿠노가 테스트 중 선내 배관 계통이 여러 차례 파열돼 물이 들어오면서 주 엔진이 고장나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구어시 전 해군 고문의 내부 고발을 보도하게 됩니다. 现在海鲲号里面进水，弄得主机故障，你知道多严重？根本就动不了。 그리고 올해 6월 17일 오전 8시 50분경 가오시웅 제2항구에서 해상 테스트를 위해 바다로 향하는 하이쿠노가 목격되는데요. 약 8시간에 걸쳐 바다에서 진행된 이번 테스트의 성공 여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2024년 4월 1일까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빠르면 2024년 말에 대만의 동부와 북부 해역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하이쿠노가 이렇게 삽질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여기에 한국을 직접 방문한 헤그세스 전 정부 장관이 11월 4일 또다시 한국 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핵잠 보유에 의문을 품는 이들을 아닥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As far as the details of approval, that's a little bit outside my lanes. The thing is Korea has an incredibl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we look forward to partnering with a lot more, whether it's surface warfare or submarine. 설마하며 한국 핵잠 보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켜보던 대만.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의 인터뷰 이후 대만 방송들은 한국이 왜 핵잠수함을 보유하라고 하는지, 더 나아가 최근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 및 현황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在黄海地区呢，中国跟南韩也是一直存在争端的，双方的专属经济区有许多重叠之处。橘色这条呢是中国推出去，蓝色这一条是南韩推过来，所以中间就是重叠区了。双方把这一区有点争议的设为一个暂定措施水域，讲好了，除了渔业行为之外，禁止设置任何其他的设施啦，或者是开发这里的海底资源。不过，中国呢却擅自设立了一个钢铁结构的海上平台，甚至外国智库的卫星影像还拍到说，上面好像有疑似石油钻井平台的设施，还有直升机的停机坪。那现在等于空中还有海上的安全都备受威胁，也难怪南韩总统李在明他要向美国总统川普要求拥有核动力潜舰。如果南韩可以拥有核动力潜舰，这相当于进一步巩固了美日韩安全同盟的威慑力量。斧头一挥，砍断绳子，象征为新建造的舰艇注入生命力。南韩这艘由韩华海洋建造的蒋英石号，属于岛山安昌号级潜舰，在上个月正式下水。蒋英石号排水量从3000吨扩大到3600吨，率先搭载绝气推进系统，以锂电池供电，无论在打击、水下侦搜以及战场生存性能都有显著提升，有效制衡北韩可能秘密制造潜舰的战略风险。近年来，南韩狂冲军事造船，还远销美国，等了数十年的核潜舰美梦，如今有望成真。南韩的 K 型核潜舰目标不止航速要比柴电潜舰快3倍以上，预计配备超过15枚潜射弹道飞弹，每艘造价超过3兆韩元，大约台币650亿。核潜舰触碰中国敏感神经，牵动日本水下战力规划，南韩能否如愿，面临诸多挑战。 우리가 이렇게 핵잠수함 보유로 대양해군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사이 지난 10월 31일 대만 매체들은 하이쿠노가 해양 테스트를 위해 바다로 출항하자마자 또다시 선체에 물이 차는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급기야 논란이 커지자 11월 3일 대만 국회는 국방부 장관을 불러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海鲲号之前去干屋里面做测试嘛，干屋测试9月2号出屋了嘛。 到目前为止有没有出现什么问题？针对潜航的测试，下一个阶段的潜航的测试什么时候要进行？我们在之前2次报告已经做说明了，现在主要就是2个测试。有那个报告我都有看，所以我的问题是什么时候会做潜航测试？我们现在还在进行调教当中，那是要调教多久？ 我们当然是希望11月能够进行一个相关的再进行浮航测试。11月有信心吗？我们现在按照现在这个状况来讲的话，我们会预期应该可以在11月来进行浮航测试。外界所提出来的一些质疑，我们作为立法委员就是必须要关心，是不是真的能够如期的成功？因为事实上整个的时程。 本来预估的时程，跟你们现在报告的时程，彼此之间已经出现了相当程度的落差。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핵잠수함은 5,000톤급으로 대만 뉴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무를 개량한 SLBM 15발 이상을 장착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 말기에 건조를 시작해 차기 정부 말기에 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실전 배치가 목표했던 수중 배수량 2,800톤의 하이쿠는
아직 부상항해 시험도 하지 못한 반면 우리는 이미 핵잠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된 2.5+ 바이오 나이트.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감소되는 멜라토닌 수치 2.5+ 바이오 나이트로 보충하세요. 피부 건강, 피로 회복.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된 2.5+ 바이오 나이트와 함께 개운한 아침이 찾아옵니다.